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지자시 의원님. 네, 서현우 의원님. 지금 브레이시티도 그렇고 평택고 관광개발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좋은 쪽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되길 바라서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 이제 SC는 신정장 전략국에서는 어떤 신뢰감을 주지 못해서 지금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신뢰감을 주시면서 계획하셔서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라든지 또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 전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자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것은 뭐 시의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든지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도움을 달라고 차라리 말씀하세요. 그렇게 뭐 뒤에서 이렇게 숨겨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뭐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뭐 의도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소홀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 좀 더 수상하게 밝혀드리고 또 이렇게 자문받고 고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의도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기. 네, 50페이지까지만. 26쪽까지만. 25쪽까지만요. 그거 마저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항만베이스로 정비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에서 가끔 이제 삽교천 쪽에 가보면은 거기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캠핑장이라든가 뭐 데크 수변에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우리 시에도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갈 사람들이 정말 우리 평택구도 얼마나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2016년도 12월부터 계획을 지금 용역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이 설명 나오면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 용역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이걸 토대로 이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생각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예상키로는 한 155억 정도 들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거는 이제 부담스럽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뭐 여기에 배수로를 정비하면서 여기에다가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뭐 오토캠핑장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외부 관광객들을 전부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 주변 식당들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굉장히 지나가다 보면 무슨 폐가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것부터 개선이 필요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나가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연계해서 이 사업하고 저희는 이제 또 현덕지구 또 우리 관광단지 다 연계해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또 지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 김기성 의원님. 네.
LG 디지털파크 일반 산업단지는 전체가 LG에서 예산이 수여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이제 공정은 조선공사는 준공이 됐고 내년 초에 준공 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다 조성돼서 공장이 지어지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거는 정해졌나요? 이건 지금 현재 있는 생산 시설을 증설하는 거로. 그러니까 예. 증설을 하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또. 네. 품목 말씀하시죠. 네. 품목. 아니 뭐 무슨 전자제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뭘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산업시설 공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공원, 기숙사,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주로 생산되는 건 뭐예요? 생산되는 건 이제 전자제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 그걸 늘리는 건가요? 네. 여기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운영 및 통신 장비 제조업에서 26개라고 있는데 품목은 이제 그 안에, 향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나열한 것이고요. 냉열부 좀 하도 얘기해서 뭐 더 이상 할 의미가 없어서 생략을 하고 마이스 산업 얘기를 좀 해보면 아까도 이제 박한우 의원 이 문제를 제기하던데 시는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이거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판단돼요. 여기다 이렇게만 써놓기만 해야지 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돼요. 이거 할 생각이 없는 걸 왜 계속 쓰는데? 할 생각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시민과에 대해서 뭐 의원들이 예산 잘라서 안 된 거를 한 번 자른 거를 그러면 또 살려줘?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아니 무슨 그런 방식이 어딨어요? 아니 그 잘린 데에 대한 시의 이 문제는 전혀 없고 다 의회만 문제가 있어. 기왕에 문제 있는 건 저는 그래서 동의 안 해요.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아까 몇 번 들었어요, 나 그걸. 뭐 우리 지역에서만 그랬는데, 딴 데서도 그런 거네. 그렇게 하면, 이제 시민들이, 의원들이 이거 잘못 자르고 있으니까, 지금 의원들이 얘기해서 좀 더 이상 못 자르게 하려고 그걸 노린 거야? 아니면은, 아유, 내가 지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자꾸 방해를 하니까, 아유, 한번 니네 좀 좋은 소리 못 듣게 해봐라. 이래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그게? 저희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저희를 질책하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무슨 있습니다. 질책이 의원들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 잘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것도 이해 못하는 그 용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마이스 산업은 시가 그냥 괜히 입서비스 하는 거로 알고 있지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뭐 그래서 질문할 것도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꺼낸 거니까요. 평화공원 조성에서 여기 보니까 연구용을 한다는데 연구용 뭐 하세요? 이미 다 뭐 컨셉 다 나왔고 어디에 거 다 나왔고 모를 거 다 나왔는데 지난번 이게 시민과에 대할 때 다 하더만 평택항이나 평택구 주변에서 천안함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 해군 이함대에서 이제 끝나는 거 넣고 공군 작사에 있는 거 그 비행기인가 뭐 갖다 넣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고 해서 다 됐는데 뭘 컨셉을 정하고 해? 네? 그것도 비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다 했잖아요. 뭘 더 정할 게 있어? 아니 어찌 이렇게 사업을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 최소한 평화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는 뭐 이렇게 이 안보의 도시고 뭐 이 공군도 있고 미군도 있고 육해공군이 다 있고 또 해군도 있고 다 있으니 또 안보공원에 대한 필요성도 있으니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 요 정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거기다 천안함을 넣고 뭘 넣고 뭐 평택호에다 놓고 뭘 다 결정했는데 뭘 어쩌자고. 뭐 할래 이걸.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시의회에서 하면은 시의회에서 잘라서 또 못했다고 하죠. 예? 무슨 사업 방식을 그렇게 합니까? 해군 이함대하고 천안함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공군작사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 미군하고 그런 거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천안함은 그냥 준대요? 아니 공인된 입장에서 공인된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의회에 이제 보고된 자료를 통해서 이게 한번 좀 다뤄지고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것도 혹시 모르겠어. 생뚱맞게 이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걸 평화공원을 뭘 넣고 해서 어디다 하겠다고 했는데 뭘 여기다 더다고 그냥 하면 되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설명해요? 설명해라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 이걸 벌려놓고서 의회에서 이것저것 따지면 의회가 또 깎아서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야. 아, 무슨 앞서가는 농어촌도 아니고 뭐요. 그러면 여기서 평화공원에 대해서 어디 할 거냐는 그건 들러리지. 이미 정해놓고서 뭘 모상권을 따지고 고독신도시를 따지고 뭘 따져. 이미 결정해놓고. 시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정책 방향이라든지 우리 시의 과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예, 얘기해야 예. 되는데 거기에 이미 정했잖아요. 그 정해진 걸로 말씀하신 아니 건 천안함 아니고. 놓고 뭐 놓고 해서 평택에다 한다며. 이제 평택에다가. 그런 이제 구상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지 말아요. 그냥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면 나는 이거 이대로 시가 해지는데 동의는 안 하니까. 일단 그 용역이 나는 반대하고. 방향 그런 보고 식으로 이제 하면 이 평화공원은 될 수가 없어요. 예, 구상만 한 거고요. 있어봐요. 거기다가 또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당초에 평화공원 얘기는 모산골에다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산골 평화공원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 매입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평택시가 먼저 200억을 대형 투자하면 국비를 갖고 오겠다. 그거 못 갖고 오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퇴직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국비를 못 받으니 모산골 평화공원은 그냥 사는 거 가지고 일부 조금 한다. 이렇게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평화공원은 뭐고 또 여기도 이 평화공원 뭐요? 평화공원 1, 평화공원 2요? 용어가 이제 그렇게 겹치게 됐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제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가칭 그렇게 정했는데 요 용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박환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또 시민 의견 또 여러 공모 과정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너무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이 시민들에게 이걸 퍼뜨리고 싶어요? 아니 뭔 정리도 없고 뭔 계획도 없고 뭔가 진행도 없이 그렇다고 관계된 데랑 협의 없이 그냥 터뜨리면 다 되는 것처럼 하면 그거야말로 뭐예요 그게? 그거야말로 오만한 겁니다. 아니 평택시가 시장이 혼자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다 그냥 나를 따라내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어찌 그렇게 시민과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해? 정리된 거 아무것도 없이.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뭐 그냥 두드러하고 싶어서 어쨌든 얘기하지만 이미 다 벌어진 일이요 그게. 나를 따라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따라갈 줄 모르고 의회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못 따라가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매사에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이스 산업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벌려놓고 보자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거 말 못해서 뭐 종이 쑤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평화공원을 이렇게 그 천안함 넣고 뭐 넣고 하는 계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오게 된 건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시장의 생각이 담긴 겁니까? 아니면 이 신성년 전략국의 생각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작된 게 이제 시작된 것은 그 지금 평택함이 12월에 퇴역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 용도를 가지고 논의 과정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평택함을 우리 평택시에 유치해서 지금 당진 같은 최소한도 그런 활용 용도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고 거기다가 천안함도 기왕에 있으니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쪽으로 끌어가보자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평택함을 끌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국 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활용한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이디어 낸 거는 누구죠? 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낸 거예요? 뭐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이제 평택함 딱 맞아 떨어졌어요? 평택함을 활용하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나온 얘기가 그럼 평택함을 활용하는 논의 차원에서 했으면 평택함이 정해진 거죠? 예? 평택함. 평택함. 평택함이 어떻게 와 이런 육지로? 그러니까 이제 평택함이 퇴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평택함이나 천안함이 어떻게 나오냐고 이쪽.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위치가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해야지. 그것도 또 뭐 시장은 평택포나 평택항이라고 하더니 그걸 뭐 모산골이니 뭐 고덕신도 이렇게 여지가 뭐가 있어? 모산골하고 고덕 신도시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시가 알아서 그냥 앞서가고 그런 방식의 이 사업이면 동의 못해요. 아니 이걸 같이 뭐 호흡을 맞춰가면서 공감대 형성하고 이렇게 가야지. 뻥 터뜨리고 안 되면 말자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딨어. 그리고 안 되면 시후에 또 핑계 댈 거 아니야. 그럼 누구랑 닮았어. 평택시는. 무조건 안 되면 남 탓하는 건 닮았더라고요. 내 허물을 먼저 생각해봐요. 집행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개항 30주년 지금은 30주년에 맞춰서 이제 행사가 많이 진행됐죠? 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표지석 이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5억을 더 줬잖아요. 예, 그 5억으로 인해서 그 당초에 수립했었던 계획이 변경이 이제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38국도에서 서부도 들어가는 쪽에 배우단지 자유역 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표지석을 설치하는 걸로 했다가 5억이 내려오면서 그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 주변에 조금 좀 이렇게 좀 흐트러진 질서가 정연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좀 더 질서 있게 좀 조경이라든가 큰 나무를 좀 심고 이래서 경관을 좀 더 보기 좋게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방향을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해요? 위치는 지금 저희 여객터미널 전면에 그 만호 사거리에서 여객터미널로 내려가는 그 지금 그 도로, 항만 진입도로 전체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30주년 기념해서 이게 거창하긴 했는데 거기에 10억 3,600만 원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정확하게는 뭘 하고 있는지는 참 와닿지 않네요. 그리고 이 30주년에 맞춰서 영상물 제작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영상물 제작했는데 보고에 갔었어요. 그 우리 저 시장께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목소리가 뭐 아니니 뭐 해서 지적도 많이 했고. 네. 영상물에는 이 본래 지자체장에 이게 화면이 들어가면 그거는 지자체장의 임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다른 지자체장이 또 바뀌면 그거 틀으려고 해봤어요? 네?
자기 얼굴 내밀라 그러지 뭐 남의 얼굴 내밀라고 해보냐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지자체장님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단기용으로 그 홍보용으로 쓰는 6분짜리가 있고요. 저희가 뭐 양쪽에 다 있던데 뭘. 아니, 기록물 쪽에는 그 저기 20분짜리에는 이제 항만 관련 기관들이 그 기관장님들 위주로 이렇게 인터뷰를 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으면 그거는 지자체장이 바뀌는 순간 폐기되는 거예요. 그냥 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난번 이제 부회장님도 지적하시고 거기서 회의 때 논의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용역을 기간을 연장시켜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업체가 되었어요? 그때 지적된 거 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지적돼서 근본적인 게 지적되고 있던데 아나운서가 교체돼야 된다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예, 아나운서도 여자 아나운서는 교체를 했고. 네, 그러면 그게 돈이 많은가 봐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뭐 자기들이 그런 지적을 받은 거니까 그런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죠. 항만 배수로 정비가 뭐 내용은 좋은데 이게 될 수 있느냐요? 이미 국비 확보 안 됐잖아요. 예. 국비가 이 학부가 말고 우선은 해수청에서 그 해수부 본부로 그 배수로 정비 사업에 그 설계비 15억을 요청이 돼서 확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연말에 가서 국회에서 결정이 나겠지만은 이미 그 정부에서도 이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설계비가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해서 그 양쪽을 맞춰가면서 조화롭게 해야 될 그런 그 시기가 도래해 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15억이 국비 확보가 된다? 지금 확보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재부까지 통과된 거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이 지역 언론에서는 확보가 안 돼서 이게 이 백지화된다 이렇게도 보도됐잖아요. 얼마 전에 보도됐어요. 오후인가요? 그것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기재부까지 통과된 거로 저희가 아니, 알고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심의가 아니라 아예 상정 자체가 안 됐다 이렇게. 기재부까지는 통과된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 상정된 건 확인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게 잘못 나온 거네요.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그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쿠아벨벳 같은 경우는 배수를 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배수. 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그 배수로가 그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형태가 그 이 안쪽 바다 쪽에는 그 배후단지 지역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뚜기 정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쪽 육지 쪽에는 그 잘 안 돼 있는 형태고 그렇죠. 그것이 그 배수로 이 해수부의 계획에서는 그 배수로를 70m 폭으로 다 일반적으로 쭉 하천 직강 공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걸 자연적인 형태로다가 유지를 해주면서 70m가 아니라 조금 자연적인 형태를 가미를 하면서 지금 포락지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다가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그 메인 컴플렉스라든가 뭐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휴양 레저 공간을 여기에 갖다 놓는 걸로 기본 컨셉을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계획은 직강화 공사인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거길 자연적인 그거를 충분히 살리면서 여러 가지 인공시설을 통해서 휴식 휴관 공간으로 다 이렇게 만들자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용역을 맞춰서 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될 그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래서 면적은 나와 있지만 실제 이 배수로의 총 연장은 약 6.5km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그 6.5km 6.5km 전체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뒤쪽에 포락지가 많이 남는 부분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다가 배치할 계획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부도로 건너가는 그 교량 아래쪽으로 저쪽 본관리 쪽으로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6.5km 구간에 황해경제자구역 현덕지구 예. 그 사업이 있는 장수리 구간은 실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오른쪽 예. 이쪽만 하는 거고요. 예. 해안가 쪽은 손을 대지 않는 사업이에요. 예. 가능하면 이제. 그리고 또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을 하는 횟집이 있는데 예. 여기는 관광단지 사업이 될 때 횟집이 정리돼요. 예. 근데 그것은 아쿠아벨벳 하더라도 관광단지하고 이게 이 해안가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도면을 갖다 놓고서 그 부분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광단지 따로 또 황해경제자유의 형곡지구 따로 뭐 이렇게 하진 아니 않고 경제자유구에서는 할 게 없고 예. 거기는 대상이 아니고요. 관광단지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게 예. 배수로 아쿠아벨벳 사업하고 관광단지 사업은 이 횟집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예. 횟집을 끝에 이 배수로 닿는 면 예. 여기가 이제 중복될 예, 수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아쿠아벨벳 사업으로 그 배수를 다 정비하는데 할 건지 예. 아니면 그거는 관광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빼서 거기에 관광단지로 넘길 건지 이게 좀 명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관광단지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그 배설 정비 사업하고 잘 맞춰가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지금 신성령절 작품은 아니지만 산업환경부에서 한 거 소형 저반시설 이게 299억이 들어가는 사업의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아직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복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할 건가가 좀 명확해져야 되는데. 예, 그거는 그저께 그 용역 보고했을 때 이제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저희 그 이종 그 항만 배우단지 사업에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기본 그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단지 배우단지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걸로요. 그거는 예. 그리고 이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철도도 지금 이제 노선 변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평택역에서 평택항 들어가는 철도 네. 이 노선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현재 도로 건설 중인 평택호 횡단도로는 경제자구의 현덕지구부터는 손을 좀 못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노선에 대한 것도 이 변경이 있는 건지 이런 여부가 다 고려되는 거죠. 예, 지금 그 지난 9월 말에 그 항만 그 3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평택항으로 인입되는 철도 노선이 형곡지구 가운데를 관통을 해서 저희 배우단지로 넘어오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 형곡지구와 그 평택호 관광단지 사이로 빼서 아래쪽으로 쳐져서 관광단지를 침범하는 형식으로다가 그 기본계획이 그렇게 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몇 차례에 걸쳐서 그 해양수산부에 항의도 했었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철도의 주체인 그 국토부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단지 그 올 초에 그 예타에 놓았을 적에 예타에서 그 부분이 그 예타가 안 나와서 좀 포기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 철도를 담당하는 주관부에서는 명쾌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해수부에서 한 그 기본 계획은 맞지 않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철도 노선에 대한 변경 얘기가 나왔을 때 해수부는 전혀 의견이 없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최근에 해수부가 이제 의견을 내면서 그 노선 변경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고 예. 그것이 이제 다음 달 정도나 1월 달 정도에 노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쿠아벨벳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가 현장에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아쿠아벨벳 아무리 잘해놔도 물이 뭐 이게 고여 있어서 썩은 물이 되면 예. 뭐 그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물이 현재로는 아쿠아벨벳 하더라도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나갔다가 다시 이제 물이 차면 다시 또 올라오게 되는 구조니까 제일 좋은 거는 매립된 지역으로 해서 관통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가는 건 지금 형태대로 빠져나가는 거고 물을 그쪽으로 인입시키는 방법은 지금 그 여객부도 내항 이전되는 그 여객부도 쪽에서 관을 묻어서
만수위 때 그 물이 이 배수로 쪽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저수위 때는 당연히 물이 안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저수위 때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만수위 때 넘어온 그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게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예. 방법이죠. 예. 그래서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배수로 해수관. 정비하면서 배수로 정비하면서 어차피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는 거고 저희도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관철시켜야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로 정비에 있어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물이 뭐 고여가지고 그 물이 정말 나쁘면 그건 뭐 효과가 떨어지니까. 여기까지죠? 네, 네, 맞습니다. 25페이지까지. 더 지리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하시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26쪽부터 18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하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68쪽에 시정질문 추진 현황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지난 7월 7일 날 이병배 의원께서 질의했던 겁니다. 면세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이제 질의했을 때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추가 감면 요구 시 사안에 따른 적법한 정책을 거쳐 감면적을 추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향후 얘기고 이건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뭐 추가로 뭐 얘기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후에 그 법무법인 동서남북, 또 법무법인 가원, 그리고 해마루 등 그 세 개의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그 자문을 구했고요. 추가로 그 당사자인 그 면세점 측에서는 추가적인 그 저번에 받은 거 말고 받은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그 대령이 또 금년 그 구정 때 사고로 인해서 그 대령회원이 그 여객을 운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두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랬을 적에 저희가 자문을 받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적에 더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고 또 만약에 추가적인 감면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또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감면을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아마 감면 요청이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땐 먼저 같은 방식으로 또 하나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좀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행정소송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7조 카페리 항로 이용 현황. 현재 신규 항로가 얘기되는 건 없는 거죠? 중국 쪽에서는 일견 얘기가 있지만 한국 쪽에서는 얘기가 없고 중국에서 얘기는 어디죠? 이제 중국 쪽 얘기는 지금 대련도 얘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몇 군데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다 거기 당사자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측의 사업자가 어디 항로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리고 평택 연운항간 페리는 현재 운행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운행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어제 확인해 본 걸로는요. 배는 이미 시운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는 되는데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중국에도 똑같은 장강에서 340명이 배가 침몰하면서 죽은 사건이 나면서 중국에서도 저희 나라 이상 더 안전에 강화를 하고 있어서 시운전이 끝나서 최종 계산을 해봤을 적에 운항 시점을 12월 한 20에서 24, 5일 정도쯤에 예상하고 있는 거로 선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는 다닐 수 있겠다? 예, 가능한 금년 안에 띄우는 거로 그렇게.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페리별 항로는
소무역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예.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이제 한국 우리 이제 그 시민들 또는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인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거든요. 상인 비율로 봤을 적에 중국 상인이 그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 시점이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올 그 9월달까지 저희가 집계를 내봤을 적에 그 전체 상인 중에서 선사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은 그 중국 상인 비율이 약 80%에 육박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항로가 평균을 하면 한 7, 80% 되는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항로별로 조금씩 차이 있잖아요. 예, 항로별로는 그 교동 위에 다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가 넘어섰고요. 또 일조 같은 경우에도 한 83% 정도, 80% 넘어섰고, 지금 연태 다니는 게 한 70%를 조금 상회하는, 그 세 개 합치게 되면은 약 거의 80% 가까운 수치에 좀 육박해가는 상황입니다. 점점 갈수록 중국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 구조가 바뀌게 된 이유는 뭐죠? 중국에서의 한국 사람들은 이게 통관 이런 게 어려워서 그런가요? 부장이 말씀대로다가 조금 그 들어갈 적에 지금 이제 상인들의 어떤 수익 구조가 들어오는 거는 주로 이제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제 나갈 적에는 뭐 화장품서부터 먹는 것까지 그런 공산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수익 구조가 한국에서 수입이 한 15% 나머지 85%가 중국에서 발생되는 거로 보면 거의 정확한데요. 중국에서 그 2015년 9월 추석 무렵 때부터 그걸 좀 이렇게 막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어렵고 수입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국 상인은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숫자를 중국 사람들이 채우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중국 상인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아무것도 없겠네요. 한국 사람들은 뭐 거의 안 남겠죠. 참고로 지금 그 국무조정실에서 회의가 3번 있었습니다. 저희 실 대표에서 제가 갔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이 국가적으로다가도 인지가 된 상태고 그래서 그 농산물을 그 2018년 1월 1일부터는 50kg에서 40kg로 줄이는 걸로 아마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달에는 고시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때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그 중국 상인이 80%가 넘었을 경우에는 20%까지도 줄인다. 한국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그 스케줄이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소무역 하시는 분들도 줄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통관할 때 이제 40kg, 20kg 이렇게 줄였을 때에 그러면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별로 남는 게 없이 하면 거기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카페리 항로가 다 뭐 연산까지 합쳐서 5개가 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페리를 이용하는 이용인은 확 줄 수밖에 없잖아요. 상인 구조는 이제 줄어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객 구조가 관광객 단위 상인 구조를 나눴을 적에 저희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 비중이 한 22, 23% 정도 되는 구조입니다. 향후 그런 부분이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상인보다는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쪽 위주로 그 여객이 그 구조 형태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단지 그 지금 여러 가지 수익 구조로 봤을 적에 한국 상인은 더 이상 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까지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적에 중국 상인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줄었을 적에는 그 이제 이렇게 관광객으로 좀 대체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이 아마 나와야 될 거로 이렇게 그렇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할까의 문제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급속도로 예를 들어서 이 소무역 상인들이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이제 줄었다고 쳤을 때 그럼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이 늘어나서 돼야 되는데 그게 공백이 생기면 결국 카페리가 이제 4년 만에도
돈패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승객이 없는데 뭐 이걸 계속 다니지는 않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화물도 싣고 다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 페리는 화물도 화물이지만 사람이 많이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차의 문제도 우려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 구조는 그 화물의 비율이 한 80%를 차지하고 여객 비율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게 거의 카페리사의 공통적인데요. 그 향후에는 상인 이런 구조가 그 좀 더 이렇게 그 지금 변화된다고 봤을 적에 이용 여객의 형태는 세미 크루즈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쪽으로다가 뭐 선사들도 다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세미 크루즈 그러니까 완벽한 크루즈 형태보다는 세미 크루즈 형태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신규 항로에는 신규 선박 그리고 대체 선박일 경우에는 10년 미만의 선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박의 구조도 상인들이 이용하는 형태보다는 그 안에서 놀이시설이나 그런 그 레저가 가능한 그런 선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1쪽에 평택항 관련 지방세 국세 수입 현황 거기에 또 평택에 투자된 현황을 이제 보니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뭐 엄청난 투자가 이제 되는 것처럼 보여요. 수입 대비. 근데 거기에 유감스럽게도 평택항 관련 국세 수입 현황은 자료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예. 실제 국세가 많은 거죠. 뭐 이제 뭐 들리기로는 뭐 6조 5천이다, 뭐 7조다 이러는데 실제 그 금액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제 그 금액은 사실 이제 그 국세 중에서도 이제 관세입니다. 이제 관세인데 그거를 풀이를 해보면 이제 주 이루는 것이 이제 가스공사에서 들어오는 그 돈이고 지역별로는 그 저희 평택과 당진과 이제 안성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또 서울에나 어떤 수도권에 있어도 저희 평택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관세를 잡히는 상황인데 그 돈이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7조가 넘는 이제 그런 돈인데 이 부분이 그 어떤 특별 회계가 만들어져서 계정 자체가 평택항이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이제 특별세로 따로 잡혀서 전체적으로 분산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택항에서 거둔 국세를 조금 평택항으로 재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명분이 딸린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순수하게 평택항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관세 이런 것만 따지면 뭐 계산이 불가능한가요? 그건 관세는 가능합니다. 관세는 따지는 건 좀 가능한데요. 국세청 자료를 국비를 따지려고 보니까 그 국세청에서 상당히 좀 난색을 표명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저희가 좀 부족했는데 이 부분은 뭐 꼭 내년까지 아니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좀 그 자료를 꼭 입수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것만 따지면 이제 이 평택항 관련 지방세 수입 이건 이제 지방세니까 2015년도만 해도 128억이 이제 들어왔죠. 네. 그런 반면에 평택항 관련해서 투자된 거는 이제 국비만 해도 521억, 민자 투자 478억. 꽤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국비는 아까 이제 다 포함해서 7조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하고 하더라도 상당한 세금이 이제 거쳐간다고 보여지는데 그와 같은 수입 구조에 어느 정도 투자되는 걸 좀 보고 싶었는데 이게 좀 자료가 안 되다 보니까 볼 수가 없고. 그 자리는 추가적으로 좀 모아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우리 저 과장님은 이제 금년 말이면 이제 퇴직하시죠? 예. 그럼 평택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평택 씨가 하는 거죠. 아니 평택 씨가 하는데 물론 뭐 누가 없어도 다 되는 건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나만이 오르지다는 아니야. 어떤 사람이 하는 건 하는 건데 이제 평택항은 이제 특수한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이론만 갖고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뭐 문제 없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저 과장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택항은 제가 이제 진짜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 그동안 평택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좀 해보고 또 의견도 듣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평택항이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의 좀 위치에 있고 또 평택시가 좀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항만지원과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시가 사실 처음에 항만지원 사업소가 만들어질 때 이 항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전문적인 이 기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할을 해온 건데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역할을 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면 새로운 분이 이제 당연히 가죠. 뭐 여기에 지금 교육과 있는 분이 뭐 과장을 맡을지 아니면 뭐 다른 분이 맡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이제 질문해봤어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전대공 과장이 기여한 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기 때문에 한 그런 공백도 크리라고 봅니다. 그거를 남아있는 후임자들이 잘 챙겨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또 많이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 업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항만 갖고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CIQ든 뭐든 뭐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항로를 갖고 있는 그쪽의 상황도 고려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라 이제 여전히 우리 자치행정위원장께서도 예전에 시정 질문하면서 항만 지원과를 국으로 뭐 승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뭐 내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평택항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도 평택항이 미래의 평택을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역할에 좀 궁금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마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다 해고 마치면 브랜시티 일반 산업단지는 뭐 아까 뭐 의원님들 충분한 얘기했고 쉬는 시간에 아까 얘기한 건 성균관대학교가 그 시민한테 와닿을 수 있는 체감적인 거를 자료를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이 브레인시티가 같이 갈 수 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그 성균관대학교가 불확실하니까 이게 브레인시티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브레인시티를 이루어지려고 좀 분할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되고 이런 사업들이 불신을 없앨 수 있게 뭐 이번 12월 며칠 날이에요? 2일날? 네, 2일날. 그때 성균관대학에서 우리 시의원들 브리핑 한번 한다고 했죠. 네. 그럴 때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네. 뭉뚱그려서 이렇게 사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좀 확실성을 줘야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적극성을 띄우고 같이 투자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구패 이제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은 이게 이 평택 시민의 그 영원 수건 사업이었죠. 한 30년이 넘게 이 평택고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 항상 그전 옛날에도 그 횡담성 반대 서명운동 한 것도 그 관광단지 때문에 거기 관광단지 유치를 못하게 하려고 거기도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는 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요. 평택고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가 그 횡담섬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7만 5천 평인데 15만 평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는 바다를 내리쳐서.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평택 시민이 다 뺏기면 안 된다. 해서 서명해서 국토부, 국회 이런 쪽으로 다 가서 항의되고 데모도 하고 그래서 막은 거 아니에요. 그 요인은 뭐냐면 평택고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평택시 제대로 된 관광단지 있어요? 없잖아요, 다. 다 인근 이쪽, 삽교고, 삽교천 이쪽으로 인근으로 다 돌이 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 평택시는 이 관광단지를 해야 된다. 그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그냥 불확실성하게 이렇게만 나타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83만 평 해야 될 레벨까지 잘 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잘 섭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로 보면 되겠어요. 맨날 잘 된다고 얘기는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믿음 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노력한 그런 또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 83만 평을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그래서 더더욱 최선을 다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까지 다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국장님 머리 좋으신데 잘 알아요. 열심히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가 안 오니까 저도 평택 시민으로서 대표로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서 진짜 우리 평택시 염원인 관광단지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시민이 쾌적하게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근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평택 시민이 어디로 보면 이렇게 보면 관광이나 그 유흥 쪽으로 많이 나가요.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시민들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런 돈이 일부러 좀 안 빠져나가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시민 체감 정책 개발에서 우리가 지금 평택시로다가 오려고 하는 병원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간에는 병원도 그리고 B급 병원이라든가 큰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렇게 그 대학에서 유치하는 병원들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추진한 적이 있었죠. 예, 여러 군데 병원, 대학병원급하고 논의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지금 우리 현재 상황으로서는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현재 그럼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그 현재 평택만의 이제 여건 인구도 그렇고요. 예, 의료 수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평택에 대학병원이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삼성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상황에서 시가 뭘 지원해 줄 수 있겠다 답변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병원들이 선호하는 입지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아까 성균관대처럼 사업 이익에서 병원에게 그런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그러면 행정적 지원 같은 거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게 해야겠죠. 그런 것들도 좀 신성장 전략국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좀 평택시에 유치해 주게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작게는 또 꼭 성균관대학교가 꼭 평택시에 이렇게 브레인시티권으로도 했지만은 지방에서는 지금 평택으로 오려고 하는 대학교도 있어요. 그런 것도 문호는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인류 A 클래스 학교를 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B 클래스 지방에서 지금 서울에서는 물론 안 내려오겠지만은 지방에서는 평택을 선호하고 있어요.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으면은 같이 유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도 이제 몇 군데 협의들을 한 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데는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 그 저기 그 지방대학에서의 네, 네. 그런 게 또 있고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지방의 그 대학을 지원까지 해가면서 끌어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뭔가 하는 지원은 안 문제가- 해줘도 오려고 하는 학교가 있는 거로 알는데 근데 접촉을 해보면 네. 다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지원 요청해요. 네. 그런 것도 좀 문헌은 좀 네. 앞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지원과 21페이지 국제 여객부두 건설 추진하는데 지금 국제 여객부두 실시 설계 용역이 지금 실시됐죠? 예, 됐고 연말까지 여객 부두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터미널 배치 계획은 어떻게 의견 수렴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 여객 터미널에 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설계가 아직 진행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객 부두에 대한 토목을 이시한 부분하고 예. 터미널에 대한 건축 부분하고 실시 설계를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터미널 부지하고 네, 그러니까 여객 부두에 대한 토목 공사를 포함한 부분들은 이미 진행이 돼서 올 연말에 끝날 계획이고요. 네. 이 터미널을 위시한 건축 분야, 네. 이 분야는 이제 상부 시설이 되겠죠. 네. 그건 이제 따로 지금 설계 용역이 발주된 상태고요. 이게 발주가 돼서 용역이 있으면은 추진이 바로바로 되나요? 이게 예산 관계도 있잖아요. 예, 그게 아마 그 내년 말까지, 내년 말이나 내년 한 9, 10월까지는 그 설계가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되면 한 2천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전체 비용이 네. 그 2천억이라는 부분이 그 06년도에 피맥에서의 예타를 했을 경우에 3천억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비시 분석이 안 나오다 보니까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가면서 사업비를 낮춰가지고 한 게 2천억입니다. 그래서 2천억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건데 지금 저희 시가 저희 의회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만은 저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그 반영이 됐을 적에는 약 3천억 정도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기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분리 발주도 하고 또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는 걸로 한 번에 다 개발하면 2천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용역이 서서 설계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이게 용역 실시 설계를 받아떼는 것도 중요한 거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문호를 좀 열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2천억이면은 우리가 이 정부에서 다 지원 우리가 그 전에도 뭐 일반 사업자로 돌릴까 국가에서 할까 막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했는데 예. 그것도 몇 년, 수년간 걸리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하겠다는 그 용역비를 줬으니까 예. 이 사업비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찾아가야죠. 국비를 도출해야 되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경기도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사실상. 이 조금 그 60명인데 경기도 국회의원에 60명 항에 경기도의 유일한 항이 평택항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설계 용역이 나왔을 때 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천억이. 앞으로도 그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3천억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를 해준다든가 책임감을 줘서라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지. 전에도 한번 뭐 저도 5분 발의해서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도 했고 여객부두 때문에 터미널 때문에 1인 시위도 했고 그랬는데 전혀 이 국가는 이 평택항 이 국책항이면서도 전혀 여기에다 조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것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앞으로 과장님이 이거
손을 접으면 앞으로 누가 할 건지 걱정이네. 지금까지 쭉 우리 여객부대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자료 다 있고요. 네. 또 현장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선사들, 그러니까 이용자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좋은 방향으로 특히 저희 시가 주장했었던 대로 잘 진행될 거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거 염두에 두고 계속 저희들을 성내서는 못하잖아요. 네. 의원님들한테 좀 가서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조기에 빨리 이게 맘만 먹으면 조기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좀 시급한 사업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게 평택 국제강역 유일한 우리 평택의 그것도 얼굴인데 앞으로도 평택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평택강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이제 우리 예산 그 1조 8천억인가 부분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이제 종결 짓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죠. 이제는 여기 붙어야 돼요.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세수입이 들어오겠지만 거기 LG전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미군기지는 특별법에 그 예산이 반영이 이제 안 되니까 그런 데를 해야 되는데 평택강 국제 여기서도 좀 우리가 세수입을 많이 얻어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평택 여기 항만 배수로 정비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죠? 용역 준 거죠? 예, 용역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죠. 근데 이게 진행돼서 여기 끝나면은 어떻게 일반 업체로 다 넘겨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업체로 넘겨주는 그런 적은 아니고요. 네. 일단 그 용역을 해서 네. 그 1차적인 거는 저희가 일단 용역을 빨리 끝내야 되고요. 네.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정부와 협상을 잘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확정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배수로 정비대로 국가가 할 거고요. 네. 거기에 상부 시설들, 메인 컴플렉스를 비롯한 그런 상부 시설들은 이제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방향을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저는 이거 배수로 정비해서 휴식공간을 취해준다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봐요. 면적도 뭐 적은 거 아니에요? 46만 2천 평이에요? 면적 따져보니까 여기?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정비돼서 이게 기간이 2019년 12월 사업 추진을 할 때까지 추진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되게 되면 추진되죠. 어떻게 보면 관광지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하천변이고 그렇게 그 바다를 바로 바라보고 항만 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관광지로 또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 배수로 정비가 아닌가. 예, 저희가 그거를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양한 그 아쿠아벨벳 그 프로젝트에도 우리가 품목을 넣을 수 있는 거 이걸 좀 연구 개발해야 돼요. 사실상 그 여기 석교천에 별거 없었어요. 사실 별거 없었는데 거기 해상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 타는 거 그것 때문에 애들 때문에 오고 그런 것도 좀 그 유인할 수 있는 거 애들을 이용해서 유인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 줘야 돼요. 애들 때문에 부모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유일한 품목. 그냥 어른들만 그냥 뭐 이상하게 뭐 스포츠, 레저 스포츠 이런 것만 넣을 게 아니라 그걸 유인해서 해야지. 어디 보고 뭐 공연을 한다 그러면 어린애들 걸 유치를 해서 부모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연구개발해서 같이 겸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2의 관광단지 진짜 평택 시민이 진짜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 하나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이상입니다. 네, 또 지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 전략국수관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별군 과장님 그동안 평택항에 대한 열정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12월 2일날 자세하고 솔직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장 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 전략국수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